자, 408페이지 펴보세요. 408페이지. 아침이어가지고 집에서 드니까 씻지도 않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수투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학투 마지막 단원이고요. 우리 8월 달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딱 한 단원만 남겨놨어요. 넓이라는 단원,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단원 남아 있는데, 자, 넓이라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과 굉장히 연계가 깊다. 그래서 우리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짝 살펴보고 가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얘를 fx라고 하고요. 그럼 이 fx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를 알파,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베타 정도라고 잡은 다음에 x는 알파라는 선과 x는 베타라는 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와 x축이 이루는 면적, 자, x축이 이루는 면적,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냐면 요만큼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에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정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양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적분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함수 값들의 총합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니까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만 조심을 하면 되냐면, 넓이라는 개념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넓이를 구해라.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적분 계산을 하는데 음수인 구간이 생겨요. 자, 음수인 구간이 생긴다면 우리는 얘를 양수로 바꿔주는 처리를 좀 해주겠다. 요게 제일 포인트예요. 되나요? 그래서 구간 정적분을 이루는 요소가 쌤이 늘 얘기했는데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간이고 하나는 피적분 함수.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정적분이 구성이 되는데,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되니? 그럼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정적분 계산만 해줘도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를 그냥 넓이 S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양수니까.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의 넓이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얘를 마찬가지로 fx라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fx라는 그래프에서 이쪽에 생기는 거를 알파라고 하고, 자, 여기 생기는 걸 베타라고 하고, 여기 생기는 걸 감마 정도다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x는 구간, 자, 이렇게 물어봐요. 구간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자, 구간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fx라는 도형과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축보다 위쪽에 위치하니까 항상 양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쪽에 해당되는 요 밑으로 처진 부분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 값 같은 경우가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계산 처리를 하냐면, 감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 갑니다. 감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지점이 되지. 그지? 그럼 감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함수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자, 함수 두 개를 쪼개는데 원래대로 들어간다면, 잘 봐. 원래대로 들어간다면 알파랑 베타라고 써주고 fx와 x축이 이루는 면적, 즉 넓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넓이의 개념은 절대값이 들어가서 절대값 fx
dx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준 상황에서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절대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부터 감마까지, 자 요쪽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양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fx dx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더하기 여기 처리를 할 때 이제 감마부터 베타까지 해서, 자 감마부터 베타까지 해서는 fx라는 것이 음수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음수에 해당되는 거는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 처리를 하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넓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자, 넓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 안에는 얘가 곡선이라면 요 그래프는 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x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1차 함수의 직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뭐 곡선과 곡선이 이루는 넓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래프와 그래프의 뭘부터 찾는 게 목적이냐면 교점의 좌표부터 찾는 게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자, 넓이 문제 풀 때는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접근하면 문제가 쉬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단계는 항상 뭐냐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교점은 당연히 뭘 이용하냐?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하겠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2단계인데요. 자, 2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자,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았어요. 그럼 교점을 찾았는데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에 대한 식이 있을 거야. 넓이에 관한 식. 자, 넓이에 관한 식. 그럼 여기서 보면은 fx라는 것과 축이니까 결국 fx랑 0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따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건데 fx랑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고 fx랑 어떤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넓이에 관한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양수인 구간과 얘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일 때는 그냥 양수로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게 넓이이다 보니까 음수값을 갖는 정적분을 양수로 바꿔주는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으로 꼭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함수가 들어갔을 때 연산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넓이라는 것은 절대값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단계가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적당히 구간을 잘 쪼갰으면 요거를 가지고 계산만 해서 답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넓이라는 것은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철저하게 교점부터 찾아라. 알겠니? 그래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좌표부터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절대값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즉 대소관계가 바뀔 때를 구분을 시켜주고 그 구분을 시킨 정적분을 우리는 계산해서 답을 찾겠다예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챕터 2에 있을 텐데 넓이에 관한 공식이 들어갑니다. 자, 넓이와 관련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함수랑 축이랑 만날 때의 공식,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 혹은 곡선이랑 만날 때의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 혹은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날 때의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따가 짚어줄 건데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암기가 필요한 이유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시간 단축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서 그때그때 써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케이스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였는데,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곡선이라는 것과 지금 축과의 넓이를 봤는데, 곡선 말고 얘가 직선 혹은 곡선 등 다른 그래프들과 연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y는 fx라는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fx라는 것과 gx라는 것을 비교해서 넓이를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인데, 자,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가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자, 직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 노란색 그래프를 g함수라고 하고 얘를 f 정도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fx라는 그래프와 gx라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봐라 라고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첫 번째 1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곡선과 직선이 됐건 곡선과 곡선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f라는 식과 g라는 식을 연립을 합니다. 됐니? 그럼 교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 정도로 놓을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해결하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요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x라는 함수와 넘기면 gx라는 함수가 요렇게 되고 는 0이다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 정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어떤 비교가 되냐면 hx라는, 즉 두 함수의 차이에 관한 함수와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때는 x축이라는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거든. fx와 gx를 비교하면 이런 그래프인데, 만약에 내가 fx에서 gx를 넘겨요. gx를 넘겨서 hx는 0꼴, 즉 fx에서 gx를 뺀 것은 0꼴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냥 이 정도의 함수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hx, 즉 fx-gx라는 형태가 나온다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봐도. 그러면 얘가 이제는 뭐와 이루는? 축과 이루는 면적이니까 노란색 B급진 요 부분 있죠? 자, 그럼 요 부분이 요쪽의 넓이가 요 넓이와 결국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넘겨가지고 정리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쪽에서 생기는 교점이, 자,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감마라고 한다면 이쪽의 그래프에 와서도 이 축과 만나는 교점이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 정도다 라고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은 교점을 찾아주고 문제를 정리해 준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는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가 되겠네. 왜냐하면 fx에서 gx를 빼준다라고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현재 하얀색 곡선 f에 해당되는 게 노란색 g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양수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의 정적분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g라는 함수에서 f를 빼준 거란 말이야. g라는 함수에서 f를 빼줬기 때문에 얘는 음수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주면, 자, 요런 식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고 fx-gx 하고 dx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베타부터 감마까지인데 베타부터 감마까지에서는 g가 더 크죠. 그죠? g가 더 크고 넓이라는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함수가 뭘로 바뀌냐면 fx 빼기 gx가 아니라 gx 마이너스 fx의 정도로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면적에 대한 식이 되겠다 정도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 교점 찾고 넓이와 관련된 거식 정리한 다음에 계산해라. 자, 딱 이 구조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오케이, 정리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곡선과 곡선에 대한 넓이인데, 곡선과 곡선에 대한 넓이는 이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잘 듣고 있지? 잠 깨고. 이론은 이제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이론 설명.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좀 적응해 볼 건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41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지금 쌤이 얘기한 게 408페이지, 409, 410까지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기억하실 거는 교점 찾아라 이런 얘기였어. 자, 근데 411페이지에 보면은 보기 3번에 2번이 있을 거예요. 보기 3번에 2번이 있을 텐데, 자, 그쪽에 나와 있는 것 같다가 한번 풀어줄게요. 자, 보기 3번에 2번을 보시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y는 x제곱 플러스 2x 정도라는 식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써진 식.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함수죠. 얘도 2차 함수고요. 그래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게 되면, 자,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2차 함수니까 요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0일 때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잡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정도의 함수다 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에 해당되는 애가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서 뭐 요 정도의 그래프 개형을 갖는, 자, 요 정도의 그래프 개형을 갖는 애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노란색 함수는 뭐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다 정도로 이렇게 그래프를 잡아볼 수가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넓이는 어디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여기까지인데 이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1단계는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다. 넓이 문제 풀 때는. 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교점이 뭘까를 찾아봐야 되니까 두 개를 일단 연립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 이렇게 써질 거다. 자, 따라서 넘기게 되면 2x제곱이라고 나오고 플러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요거의 좌표는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1 정도의 좌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소관계 비교해 보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뭐가 해당이 되냐면 적분 구간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될 거야. 그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적분하는 구간이고 그 구간 안에서는 F의 노란색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보다 항상 어때?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 처리해버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였죠. 자,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이렇게 빼주는 계산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고요. 여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4하고 dx라고 써져서 요거 정리한 계산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넓이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시면 뭐 9라는 값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가르쳐 줄 건 이거야. 얘랑 얘랑 지금 비교를 했죠. 얘랑 얘랑 비교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요까지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계산했을 때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이쪽에 0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 둘 다 있는데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해가지고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쌤이 아까 개념 정리해 줄 때 앞부분에서 정리해 줄 때 어떤 말을 언급을 했냐면 공식 써라. 그지? 공식 쓰면은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공식을 공부하러 가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22페이지 보세요. 422페이지. 자, 422페이지 갑니다.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따가 다시 정리는 해줄 거야. 다시 정리해 줄 건데 지금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랑 똑같은 게 422페이지에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상황을 볼게요. 잘 봐. 두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넓이 공식이야. 자, 그랬을 때 두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친구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그래프가 밑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하면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공식이 나온다. 됐니? 그럼 밑으로 살짝 눈을 내려서 증명을 보시게 되면 밑에 증명이 있는데 증명이 뭐냐?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계산. 알겠니? 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는 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교점 찾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계산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지금 공식에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정적분 계산해라. 그랬더니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공식의 핵심이야. 넓이 공식의. 자, 잘 봐. 어떤 주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정적분 계산을 하면 시계 관계없이 늘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린 그걸 뭐 하자? 공식처럼 외워서 쓰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공식을 쓸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 똑같이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게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네 둘에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봤더니 공식 쓰려고 필요한 게 뭔지 살펴봤더니 교점은 필요해요. 그래서 교점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점 구하는 거는 아까 연립해가지고 계산을 해놨죠. 그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인 것과 1인 거 요렇게 두 개를 찾아놨지. 자, 그러면 요 공식에 따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알파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왜? 베타가 좀 더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1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누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는 최고차항의 계수예요. 그럼 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냐? 1이고요. 얘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공식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a 다시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랑 a 다시는 뭐가 돼? 얘가 최고차항, 즉 2차항이겠죠? 2차항의 개수의 차이라는 거죠. 2차항의 개수의 차이. 즉 여기서는 그러면 1이라는 거에서 뭘 빼준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빼준 거고 거기에다가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만 붙여주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곱하기. 뒤에 뭐가 들어갔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을 해주자. 그럼 베타랑 알파는 뭐예요? 문제에서. 베타랑 알파는 뭐라고 그랬어? 교점. 얘가 베타, 얘가 마이너스 2. 그지?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잘 봐. 계산. 그러면 6분의 갑니다. 최고차항 개수 차이가 여기선 얼마였어요? 얘가 2죠? 그럼 2 써주고 곱하기 베타가 1.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3이 되죠? 그럼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7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게 바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 9가 되겠네. 그러면 아까 구한 답이 얼마였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답이 9가 나왔어. 얘도 9. 근데 공식 쓰면 깔끔하게 그냥 뭐야? 9. 오, 이럴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 계산 과정 축약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부정적분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막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9라는 값이 나온다고. 훨씬 길죠, 계산 과정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늘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자, 포물선 두 개가 이렇게 겹쳤을 때의 넓이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점 찾고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넓이가 바로 나온다. 끝.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공식은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요. 좋다가 아니에요. 필요해. 넓이는. 여러분들 수능장 가가지고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을 텐데.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공식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지만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외워서 잘 써먹으면 돼. 근데 넓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결국 뭐가 어렵냐면 교점 찾는 게 어려워요. 교점 찾는 게. 적분 구간 찾는 부분을 어렵게 내지 계산을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넓이 공식 써서 처리를 시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이런 개념이 넓이와 관련된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 412페이지 교재 폈나요? 412 자, 4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빠졌습니다.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쪽 가시면은 이제 공식 이따가 정리 다시 한번 싹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넓이 쪽이랑 해가지고 역함수까지 정리할 건데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부터 414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세요.